달성군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현풍읍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전기제품 교체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2025 예스 키즈존 2회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제7회 달서구청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달서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부지면 창일이 일원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달성의 농촌사랑 일손 나눔, 온기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달서구의회 손범구 의원과 박광규 의원, 달성군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벨기에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다니엘 베르스타펜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개최합니다. 러시아 음악의 거장 미하일 플래트네프 피아노 리사이틀이 6월 14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현풍읍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박승국 보훈단체연합회장을 비롯해 보훈가족, 기관사회단체장, 국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4일엔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현풍고등학교 2학년 이건우 학생의 헌시 낭독이 참석자들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렷한 발음과 진심 어린 목소리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이 군의 낭독은 행사장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으며 청소년 세대가 순국선열의 희생과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장면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다며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전기제품 교체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지역 관계사용자 17개사와 함께 추진됐으며 관내복지시설과 다자녀 가정, 보호대상 아동 가정 등 취약계층 109가구에 전기밥솥, 청소기 등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지원했습니다.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제품보다 전기 사용량을 평균 30에서 50% 절감할 수 있으며 가구당 연간 약 20에서 30만 원의 전기요금 절약 효과는 물론 연간 30kg에서 100kg의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 3천만 원 전액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지역 관계 사용자 17개사에서 후원했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이뤄진 생활 속 탄소 감축을 실현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작게나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꼭 필요한 그 요소요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달서구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생활 속 탄소 제로 실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 도시 달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웃음을 더하는 달서구의 따뜻한 실천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2025 예스키즈존 2회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약 2만 7천여 명의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과학, 예술, 놀이 요소를 결합한 테마파크형 체험 축제로 기획됐으며 현장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더위를 식히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워터파크와 우주놀이터, 가족과 함께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이 마련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태양계를 주제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사전 질문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마침밴드 퍼레이드, 벌룬쇼, 매직쇼, 저글링쇼 등 다채로운 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 달성군 농특산물 판매 부스 등이 운영돼 전 연령대 가족 관람객이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로 현장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2회차 행사는 지난 1회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현장 매뉴얼을 수립해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에 대기 등록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혼잡도를 크게 줄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국립대구과학관 상설전시관과 꿈나무과학관을 무료 개방해 행사장 전체가 체험과 놀이, 휴식, 먹거리가 어우러진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구성됐다는 점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가족 친화형 축제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지역의 자연, 과학,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간,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경험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7회 달서구청장 및 전국 볼링 대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달서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대구 달서구가 활기찬 볼링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볼링협회와 달서구 볼링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전국 15개 도시에서 200개 팀 총 600여 명의 볼링 동호인이 참가해 생활체육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이뤘습니다. 각 팀은 우승을 향한 파이팅을 외치며 본격적인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경쾌한 스트라이크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아쉽게 남은 한 핀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경기 결과 3인조 단체전에서는 광주시 도미노비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대구시 볼링부팀, 3위는 광주 어셈블 B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대구시 김신현 선수가 우승을, 박문순 선수가 준우승, 광주의 김건우 선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대구시 별도 시상공문에서는 화삼지 B팀이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시상식에 참가한 이태훈 부청장은 올해로 7화째를 맞은 전국 볼링 대회가 전국 각지의 우수한 볼링 동호인들의 참여로 명성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달서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구지면 창일이 일원에서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달성의 농촌사랑 일손 나눔 옹기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을 비롯해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중구, 남구, 수성구,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참여했으며 총 2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마늘과 양파 수확을 도왔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은 농민들에게 큰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밥동이 봉사단은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정성껏 제공, 육체적 피로를 덜어주며 현장의 온기를 더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농촌과 도시 간의 유기적인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힘이 되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합활동이 나눔과 상생의 지역문화 조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장동 도릴리 3동 감산도 출신 손봉구 의원입니다. 본론은 오늘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태원 구청장님과 달서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오는 8월 대구시 신청사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달서구는 이제 지리적 중심지를 넘어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주변의 성장동, 감산동, 도리리 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사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주변 도로폭이 크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청사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인 감산역과 성당역 방향은 설계에서 제외된 곳으로 보여 혹시라도 반쪽짜리 설계 공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신청사가 진정한 대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위상만큼이나 접근성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과 관광지가 조성되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없다면 그 가치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주변 도로는 설계 도면상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지만 성서권역과 서대구 IC 등 시외곽에서 진입하는 관문인 간산역에서 신청사 입구까지의 구간은 이미 두루 3동 아파트 준공 이후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달서군 월배권 남구에서 성장역 통해 신청사로 접근하는 구간 역시 교통섬 문제로 인해 도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이 두 구간이 반드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달서구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 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청년이 떠나고 싶은 도시 1위, 그중 달서구의 청년 유실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상위, 대구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아들, 딸을 둔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와 달서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달서구의 고질적 현안인 주차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분 성당동에서는 주차난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동시에 위협하는 대명청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인들의 걱정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볼리 어린이 공원 인근과 동구의 노상 캠핑카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동구는 제외되고 상가가 밀집한 성당동이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단속 예고장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볼리동 일대의 대형 트럭과 캠핑카, 장기주차 해소 지점은 충분히 하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성당동 상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상점 앞 주차로 인해 손님이 줄고 결국 소상공인들은 달서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끼지 마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성당동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거리로 내몰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달서구에 요청합니다. 대명청 볼리동 일대는 주민의 뜻에 따라 유료화하되 성당동 상점가 일대는 140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료화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분 상인들의 서명서가 여기 있습니다. 서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집행부문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신청사 접근성 문제와 주차 현황은 단순히 한두 지역의 불편을 넘어 달서구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감기 걸린 사람에게 빨간 약을 바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깊이 생각해 주시어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강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구시를 5번 찾아간 행동하는 의원, 달서구민을 뜨겁게 사랑하는 박광규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의 남친 의혹을 온천 봉사하는 길은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과 북한이 핵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그 지점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을 일으켜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월곡 우배선 장군님과 장군님을 모델로 한 월곡 뮤지컬을 널리 홍보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장되었고 그 무시한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달서구에서 4년 전에 월곡 우배선 선생님의 장군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체 최초 제작한 월곡 뮤지컬은 앞날을 내다보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문화 작품이 아니고 이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에게 역사 공부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콘텐츠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3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상인역을 홍보의 장으로 널리 알리자는 것입니다. 상인역은 대구에서 4번째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학생 유동인구가 유달리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을 활용한다면 홍보 효과가 더욱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청소년들에게 매년 1000명씩 월곡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가 제공하자는 겁니다. 현재 달서구 고등학생 수는 약 1만 8천 명인데 그중 5% 정도 해당되는 1000명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상징적이고 역사 공부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정한 역사 교육이란 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토론하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뜻깊은 월곡 역사공원에 조선국권 회복단 통령을 지내신 상인동 출생이신 향산 윤상태 선생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향토사를 공부할수록 월곡 역사공원은 뜻깊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배선 장군님의 활동 무대와 향산 윤상태 선생의 활동 무대가 겹치는 것입니다. 임진난 이후 300년 이후에 우배선 장군이 그토록 지켰던 이 땅, 이 산하를 300년 후에 우배선 장군이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두 분의 장군이 어울려지는 장소입니다. 얼마나 뜻깊은 곳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소에 우배선 장군님의 윤상태 선생님의 기념비를 세운다면 의병정신과 독립정신이 어울려지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사공원, 우리 월곡 역사공원은 더욱 뜻깊은 역사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달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원읍 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다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성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농림어업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는 20년 약 103만 5천호에서 23년 약 99만 9천호로 감소하며 처음으로 100만 호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의 감소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년 농업인은 일반적으로 만 40세 미만의 독립영농 경영주를 의미하며 2000년 약 9만 1천 호였던 청년 경영주는 23년 5,400여 호 수준으로 20여 년 만에 94%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에 불과해 역대 최저입니다. 우리 달성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지 확보와 초기 자본 부담,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농업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국가 식량 안보의 기반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농업인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농법을 바탕으로 전통 농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 보완을 넘어 농업의 혁신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 생산을 넘어 스마트 농업, 치유 농업, 농업 농촌 체험형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 육체 노동에 대한 부담, 농촌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 여전히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달성군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 성공 사례를 발굴, 홍보하고 관내 학교 및 기관과 연계한 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청년 농업인의 초기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 확보와 시설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높은 토지 가격과 제한된 농지 공급은 청년 농업인의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농지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의 선임대 후매도 사업 등 농지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충청북도 영동군의 임대형 스마트팜 사례처럼 달성군도 스마트 농업 기반 시설을 조성해 청년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첨단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농업인이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유통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생산만큼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연계, 농산물 브랜드화 등 다양한 판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2032년까지 달성군 합의면으로 이적 예정인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청년 농업인과의 연계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농업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조건,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변화가 달성군 농업의 내일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벨기에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다니엘 베르스타펜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6월 13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개최합니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현대적 감성을 겸비한 그는 두바이 월드 엑스포에서 벨기에 국왕과 여왕을 위한 공연을 비롯해 케네디 센터, 카네기 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 바후, 차이콥스키 등 클래식 명곡과 그의 자작곡을 시네마틱한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깊은 사색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 관장은 세계 음악 도시들과 교류를 강화하며 지역 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러시아 음악의 거장 미하일 플래트네프 피아노 리사이틀이 6월 14일 오후 5시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우승 이후 피아니스트, 지휘자, 작곡가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온 그는 폭넓은 음악 세계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과 14번 월광, 그리고 그리그의 서정적 소품집 중 16곡을 선보입니다. 베토벤 소나타의 극적 구성과 낭만적 감성, 그리고 작품 특유의 기교와 회화적 감성이 플래트네프의 섬세한 연주로 새롭게 빛날 예정입니다. 음악에 대한 순수한 신념으로 세계 무대를 빛내온 거장이 선사할 이번 무대. 깊은 감동과 울림이 기대됩니다. 문화가였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신종담배 유해성 알리기 및 금연 실천 동력 캠페인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금연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결심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금연 관련 홍보물과 안내 책자를 배부해 금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달서구는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신종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금연 클리닉, 찾아가는 금연 교실,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전문적인 금연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신종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만들어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오는 20일 구청 대강당에서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부모 공감 토크 특강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강연에는 가족의 사랑으로 역경을 극복한 작가 우은빈 씨가 초청돼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사는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족의 힘을 진솔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달서구 주민이며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나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후 결혼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지속하며 올해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을 통해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부지면 지역 최초로 맨발 산책로를 창리공원 등 3개소에 새롭게 조성한 소식입니다. 최근 자연 속에서 걷기 등 치유형 웰빙 활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와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습니다. 조성된 산책로는 창리공원,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응암리 완충녹지 등 총 1.6km 길이로 폭 1.5m 규모입니다. 전 구간은 배수 기능이 뛰어난 기능성 마사토로 포장돼 비 오는 날에도 미끄럼 걱정을 줄였으며 자연 재료의 질감이 발바닥을 자극해 천연 지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1호 근린공원 산책로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돼 주민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책로 곳곳에는 세족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강화, 자세 교정,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건강 효과가 알려져 있어 달성구는 이번 산책로 조성이 국민 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부지면 최초의 맨발 산책로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에 무인 숲속 책방, 비슬 책방을 정식 개관한 소식입니다. 비슬 책방은 지난달 20일부터 10일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문을 열었으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며 약 2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한 한 주민은 조용한 숲속 분위기 덕분에 아이가 더 집중해서 책을 읽었고 나 역시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산 목재로 지어진 친환경 소형 건물인 비슬 책방은 비슬산 숲과 조화를 이루며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내부에는 추억의 만화책부터 최신 웹툰, 어린이 도서까지 연령별 다양한 책들이 준비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도서 대여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선원초등학교 박경민 학생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남자 12세 이하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소식입니다. 박 학생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해왔으며
이번 대회에서 강한 투지와 냉철한 경기 운영으로 각기 다른 상대를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는 제주 김태영 선수를 2대1로, 8강에서는 부산 김도현 선수를 2대1로 누르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경북 이석경 선수를 2대1로 제압했으나 결승에서는 서울 김예권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박경린 학생은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병주 교장은 박경민 학생의 이번 성과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선원초등학교는 꿈, 보람, 감동이 넘치는 선원 글로벌 인재교육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아람학교가 현풍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들과 과학 우정 쌓기 탐험전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체험을 통해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려와 공감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탐험전에는 향기로운 고체 향수 만들기, 토네이도 실험, 은하수 에이드 제작, 닥터피쉬 체험 등 총 12개의 다양한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예아람 학교 중 고등학생 94명과 현풍고등학교 과학동아리 학생 80명이 1대1 짝을 이루어 활동에 참여하며 협동심과 과학적 탐구력을 함께 키웠습니다. 단순한 실험 활동을 넘어 고마워 짝꿍 엽서 쓰기, 샤랄라 칭찬 퍼레이드, 과학 우정 앨범 만들기 등 정서적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돼 학생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예아람 학교의 한 중학부 학생은 처음엔 실험이 어려울까봐 걱정됐지만 작 친구가 도와줘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슬라임도 만들고 사진도 찍으면서 과학이 이렇게 즐거운 줄 처음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현풍고등학교의 한 학생 역시 함께 실험을 하면서 예아람 친구들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생각과 감정은 같다는 걸 느꼈다며 오늘 하루는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장 및 9개 구군 지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식단 실천운동의 대구시 전역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 식단 실천운동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친환경 식생활 캠페인으로 달서구는 지난해 9월 외식업 달서구 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찬 적정량 제공, 반찬 가짓수 최소화, 종이컵과 일회용 앞치마 사용 줄이기 등 실천 가능한 방안들이 공유됐으며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앞으로 달서구는 외식업 중앙회, 대구시지회 및 9개 구군지부와 공동 실천 협약을 맺고 기후위기 식단 실천운동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 이곡일동은 지난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한별 어린이집과 함께 지구를 부탁해 작은 손, 큰 힘 어린이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아이들은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블록을 이용한 청소 차량 만들기와 분리수거 놀이, 우유팩 재활용 교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실천의 즐거움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유팩을 모아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한 뒤 저소득 가정에 기부하는 나눔 활동도 진행돼 환경 교육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곡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과 연계해 생태 환경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은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생성형 AI 실무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고 변화하는 디지털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회차별 16명씩 총 128명이 참여했으며 챗GPT 등 생성형 AI를 행정 업무에 접목해 보고서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멀티모달 AI 기능 활용, 엑셀 자동화, AI 기반 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AI로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사례 중심 실습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달성군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달성군과 자연보호 달성군 협의회는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깨끗한 달성, 쓰담쓰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자연보호 달성군 협의회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시간 동안 천내천에서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를 정성껏 수거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녹색 제품 사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을 다짐하며 깨끗한 달성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정화 활동에는 달성군 관내 기업체들도 함께 참여해 군과 민간단체,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